자, 페이지 208쪽이에요. 자, 2번은 우리 매개방정식에 대한 회전체의 최적이에요. 아, 이번에는 우리 직교를 계속해서 해왔었잖아. 근데 이제 매개방정식에 대한 회전체의 최적. 함수가 매개 변수함수로 돼 있다는 거죠. x도 t에 대한 식, y도 t에 대한 식. 자, 그런 형태일 때 회전체 최적 구하는 유형. 자, 이것도 근데 거의 뭐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교만 위주로 나와, 회전체 부피는. 알겠어요? 뭐 표면적은 이제 우리 13단원에서 표면적 배울 건데 그 표면적은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 뭐 요거는 회전체 최적은 거의 잘 안 나온다 보면 돼. 알겠죠? 아주 가끔씩 나올 수 있는 유형. 자, 그래서 이제 어렵진 않아,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매개방정식 이렇게 돼 있죠. xt에 대한 식, yt에 대한 식으로. 맞아요? 평면에서 매개방정식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게 우리 변수 t1부터 t2까지 뭐 이렇게 x로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냥 t1에서 t2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 면적을 자, x 또는 y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1번. 자, 그러면 우리 면적 구할 때랑 약간 비슷하거든. 우리 매개 방정식 면적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일단 뭐부터 시작하라고 했어? 직교부터 시작하라 했던 거 기억나? 맞아요? 직교부터. 마찬가지야. 요것도 우리 x축으로 회전시킨 부피 구할 때 뭐부터 시작이다? 직교부터 시작이야, 직교. 알겠어요? 직교부터 시작해서 유도해 가면 돼. 뭐 이거를 그냥 외워도 되긴 하는데 좀 귀찮아, 외우기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직교부터 시작해서 이건 당연히 알고 있잖아. 우리 x축 회전이면 인테그랄 파이 y제곱 dx였죠? 우리 원판 공식이었지? 저번 시간 배운. 맞아요? 아, 이 원판 공식 갖다가 요거를 뭐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주는 거? 매개 변수니까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주는 거야. 면적에서도 이렇게 했었죠. 회전체 부피 똑같아. 아, 요 놈을 그냥 t에 대한 적분으로만 바꿔주면 된다. 자, 그러면 바꿔봅시다. 우리 파이는 밖으로 빼버리고 자, t1부터 t2까지죠. 자, 이 x 범위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돼요. t의 구간 t1부터 t2 돼 있으니까. 되죠, 이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어떻게 바꾸냐? y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요? y 대신에 이 ft 대입하면 되지. 그러니까 t에 대한 식으로 돼 있는 거 대입하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 t에 대한 식 대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쓸게요. y 대신 대입한 겨.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어? dt분의 dx 만들었잖아. 기억나요? 아, 요거 dt 나눠서 dt분의 dx. 그 다음에 dt 곱해주면 된댔지. 그러면 요게 또 뭐가 돼, 요게? 요게 저 x에 대한 식이 gt니까 저 g를 한번 미분한 거 g 프라임 t가 된다는 거 이해되죠? 아, 그러면 요거 싹 다 뭐에 대한 식? t에 대한 식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t에 대한 식을 이 t1부터 t2까지 적분만 하면 된다,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면적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야. 식만 좀 다를 뿐. 알겠어요? 아, 그래서 이거 t에 대한 식으로 적분이 되게 시험에 나오겠지. 맞아요? 이게 적분이 되게끔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 뭐부터 시작하면 된다? 직교부터 시작하면 된다. 알겠죠? 매개변 함수일 때. 아, 이 직교식을 뭘로 바꾸면 돼? 이제 t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2번 우리 y축에 대한 회전체 부피도 똑같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거야. 우리 면적 구할 때도 문제 상황 파악해야지 뭐 x에 대한 적분을 할지 y에 대한 적분을 할지 파악이 됐죠. 이거 마찬가지야. 뭔가 여기서는 근데 y에 대한 적분이 써 있는데 우리 이거는 원판 공식이잖아. 근데 이제 뭘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 원통 공식 있지. 2파이 인테그랄 xy dx. 그거를 써도 되는 거야. 문제 상황에 따라서. 알겠죠? 그거는 모양을 봐야 돼요.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어떤 상으로 회전된 형태인지 좀 보고 해야 돼, 그건. 그게 좀 어렵댔잖아, 원래. 그걸 파악하는 게.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원판 공식 말고 원통 공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원판 공식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걸 다 쓰긴 좀 애매해서 그냥 하나만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바꿔보면은 자, 저 파이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자, 우리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gt 대입하면 되지? 요거 제곱하고 그 다음 여기도 dt 나눠주고 dt 곱해서 t에 대한 적분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dt분의 dy 곱하기 dt. 아, 그래서 요거는 우리 뭘로 계산할 수 있다? f 프라임 t로 계산할 수 있지. f 프라임 t로. 되죠? 자, 그래서 t에 대한 적분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하나만 좀 더 써보면은 사실 요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2파이에
저 y1부터 y2 x에 대한 적분으로 할 때는 x1부터 x2까지 뭐 x, y, dx 자 이렇게도 계산하죠. 우리 y축에 대한 회전체 부피 맞아요? 원통 공식이잖아 이건.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도 있다. 문제 상황에 따라서. t의 범위는 좀 바뀔 수도 있겠지. 맞나요?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뭐 대입? gt 대입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로 푸는 문제는 분명히 이게 계산이 돼 있을 거야. 계산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걸로 해도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뭐가 돼? 저 x가 뭐였어요? g였으니까 g 프라임 t. 자, 그래서 이거 세 개 싹 다 곱해서 적분하는 상황일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 직교 공식에서 유도를 하면 된다. 시험 볼 때도. 그냥 이거 자체 외우기 좀 귀찮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좀 귀찮지. 맞아요? 그래서 원래 직교식에서 그냥 유도해서 하면 돼요. 시험 나올 때도. 그럼 좀 편하죠. 그치? 외우기도 편하고 알아두기도 편하고. 자,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고 한 문제 있는데 대표형 30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 했죠? 그래서 문제 하나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3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요게 뭐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그냥 하나 나온 유형이라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있는데 자, x는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다음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세타는 0부터 2파이죠. 자, 요거를 x축에 대해서 회전시켜 얻은 입체의 부피 구하는 상황.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용어 나왔죠? 사이클로이드? 좀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 곡선도 되게 유명한 곡선이야. 알겠죠? 그래서 모양을 좀 외워두면 좋아요. 이 매개 곡선도. 자, 요런 거 뭐 나중에 또 정리할 일이 있을 텐데, 자, 일단은 사이클로이드. 이거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갈게요. 요걸 알고 있으면은 조금 편해. 이제 문제 풀기가.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좀 저 나온 김에 보는 거예요. 자, 사이클로이드는 우리가 요렇게 표현이 된다. x는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뭐 이게 t에 대한 식일 수도 있는데 세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 다음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이게 이제 매개 이걸 xy로 바꾸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그리는 거야. 순서상 이제 몇 개 잡아서 세타 대신에 0 넣고 뭐 6분의 파이 넣고 4분의 파이 넣고 2분의 파이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저 그림을 유도를 해보면은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약간 사인처럼 생겼어. 사인. 그래서 요게 약간 사인처럼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된다. 알겠죠? 자, 이게 그리고 저 x가 최대한 많이 나갔을 때니까 2파일 때거든요. 2파이 넣으면 저기지. 2파이. 자, 그래서 요렇게 0부터 2파이까지 곡선이 나온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저 2파이 넣었을 때. 잠깐만, 파이 넣었을 때도 돌아오나? 파이 넣었을 때? 파이까지. 잠깐, 여기가 2파이였나 파이였나? 좀만 생각해 볼게요. 파이. 근데 여기 파이 넣으면 여기 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다. 여기 최고점이. 여기 세타.
여기가 세타가 파이인 거고, 그 다음 이 점 있죠. 이 점이 세타는 2파이. 그 다음 여기는 뭐 세타는 당연히 0이겠죠. 자, 이렇게 세타에 따라서 쭉 변하는 그런 곡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넓이도 나중에 좀 외우긴 할 거예요. 꽤 자주 나와, 이 넓이 구하는 상황도. 자, 근데 이제 결국은 요 도형을 우리가 회전시켜 얻은 입체의 부피 구하는 거죠. 요거를 x축으로 회전시킨 부피. 그러면 그냥 무난한 곡선이잖아. 그러면 그냥 뭐예요? 세타 범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만 해주면 되는 거야. 되죠? 자, 그래서 그냥 공식 적용해도 무방하는 거예요. 이거 곡선 그래프 몰라도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공식만 적용하면 되니까. 되죠? 자, 근데 이제 저 x축 회전체인데, 자, 이거 일단은 뭐 생각을 했어요? 매개 변수긴 한데 직교 먼저 생각을 했죠. 아, 직교. 그러면 우리 원판 공식 써야지. 자, 파이 인테그랄. 자,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x1부터 x2까지 저 y제곱 dx였어요. 공식이. 맞아요? 자, 그래프 알면은 x 범위가 0부터 2파인 것도 알 수 있긴 하지. 맞나요? 자, 근데 만약에 몰랐다고 해도 자,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적분으로만 바꾸면 돼? 세타에 대한 적분으로만 바꾸면 된다. 아, 그러면 자, 세타는 나와 있잖아. 몇부터 몇 파이? 0부터 2파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그래프를 알긴 해야 돼. 왜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0부터 2파이까지 통째로 적분해도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0부터 막 4파이까지 적분이면은 뭐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주기함수야 해도. 그러니까 2파에서부터 4파이까지 요거 한 덩어리 더 나오고, 그 다음에 4파에서부터 6파이까지도 이렇게 한 덩어리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가 2인 저 모양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0부터 예를 들어 4파이까지 물어봤다. 그러면 이거 잘라서 계산해야 될 수도 있어. 통째로 해도 나올 수도 있는데. 알겠죠? 0부터 2파이까지 한 거의 2배.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대칭성을 이용해 주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막 그러니까 그냥 계산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막 상쇄돼서 계산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최대한 대칭성을 이용해 줘야 돼요. 그래프 내용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라도 좀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해도 되긴 하는 거지. 얘는 결과적으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자, y 대신에 뭐 대입? 저 세타에 대한 식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세타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는 거라고. 되죠? 그거에 불과해 그냥.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뭐 나누랬어요? dt 나누랬지. dt 곱하고. 자, 그러면 x를 세타로 해야 되겠네. x를 세타로 미분하면 뭐가 돼요? x를 세타로 미분하면 저 1 마이너스 뭐가 돼? 코사인. 요거 하나 더 곱해지네. 그쵸? 그 다음에 잠깐만. x를 세타로 미분하면 요거 맞죠? 맞나? 코사인 미분하면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나 d 세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 봐봐. 이제 세타에 대한 적분 모양 나왔잖아. 그럼 얘만 이제 풀면 되거든. 근데 이거 적분을 어떻게 하지? 이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인데 사인 곱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개해서 해야지. 맞아요, 전개해서. 그러니까 치환 적분 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는 사인이 안 곱해져 있잖아. 사인 곱해져 있으면 쉬운 적분이지. 1 마이너스 코사인 네모로 두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속미분도 없으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전개해서 해야 돼, 전개.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있죠? 그거 전개해서 해야 된다고. 이런 거 좀 잘 생각해야죠. 자, 그러면 전개해 봅시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얘가 하나 곱해진 거는 마이너스 붙지. 그 다음에 얘가 2개 곱해진 거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얘가 또 3개 곱해진 거는 마이너스 붙죠. 자, 이거 공식 기억나죠? x 플러스 y의 세제곱 공식. 맞아? 그거 적용한 거라고. 이 혼합한 계수 막 3 나오는 거 있잖아.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적용하면은 결국은 무슨 형태 나온다? 적분할 수 있는 형태지? 근데 코사인하고 코사인 이거 거듭제곱 나왔네? 무슨 공식? 월리스 생각해야죠, 월리스. 자, 월리스. 자, 그러면 여기서 월리스 적용하면은 얘는 뭐가 될까? 얘는 월리스 아니지. 얘는 그냥 상수 2파이잖아. 자, 근데 요놈 뭐가 돼요? 이거 한 주기 싹 다 적분하면은 코사인 그래프 다 상쇄되잖아. 맞죠?
아, 이거 코사인 그러면 적분 뭐가 돼? 0 되지. 맞나? 아, 그래서 얘는 적분할 수 어차피 0이야. 그 다음에 얘 원리스죠? 요 원리스 뭐 몇 덩어리나? 0부터 2파이까지면 4덩어리잖아, 4덩어리. 그치? 아, 그러면은 자, 플러스 3은 원래 있었고 자, 4덩어리. 그러면 이제 저 코사인 제곱이면 우리 4분의 파이 나온다 했어요. 한 덩어리가. 그치? 아, 그래서 이렇게 원리스로 구했고 그 다음 요 놈도 마찬가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주기 다 적분한 거니까 상세돼서 싹 다 날라가지. 맞나요? 아, 그러면 요 놈도 싹 다 날라간다. 그러면 얘만 남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계산?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자, 그래서 4 약분하고 5파이니까 저 파이 곱하면 5파이 제곱.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것도 뭐 아주 가끔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인데, 자, 결국은 그래프 개형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분해야 될지 일단 직교로 세우는 거야. 그치? 아, 그러니까 물론 매개변수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바로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거 막 그냥 외우긴 좀 까다롭잖아. 그래서 직교를 그냥 살짝만 변형하면 되는 거니까, 아, 직교식을 그 변수, 그 매개변수 뭐 t 또는 세타 요걸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내용만 알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냥 한 줄이잖아. 요 정도는 그래서 이 내용 알아서 하는 게 더 좋죠. 공식 막 굳이 어렵게 외우는 것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적분하는 거, 이런 세제곱 나와 있으면은 좀 전개해서 아, 거듭 제곱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간이 0부터 2파이까지 때문에 그래요. 원리스가 가능한 적분 구간이잖아. 그래서 이제 저거 제곱해도 부담 없이 적분할 수 있는 상황이겠다. 원리스가 가능하니까. 그런 생각에서 저 세제곱을 풀어서 적분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 단원 마무리합시다. 자, 우리 13단원 교재 좀 나눠줄게요. 내용 하나 더 있긴 했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208쪽.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던 거라서 그냥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우리 이제 직교 매개 다음에 극이 있었죠. 이제 그 극방정식 회전체 문제도 뭐 이제 어렵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안 나왔다 보면 돼. 그래서 문제도 없어요. 자, 그래서 3번은 극방정식에 대한 회전체 최저. 자, 우리 극방정식은 R은 F 세타로 주어져 있죠. 뭐 심장형이면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뭐 원이면은 뭐 R은 2 사인 세타.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세타의 구간도 나와 있고, 그 다음 우리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결국 매개변수 함수로 바꿔서 하는 거야. 알겠죠? R 대신에 저 F 세타 대입하면은 X 세타에 대한 식, Y 세타에 대한 식 되잖아. 그럼 똑같이 되는 거야. 그 아까 2번 내용이랑. 매개변수로 화를 시켜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매개변수 하다. 그러니까 우리 면적은 조금 다른 식으로 유도했었잖아. 그걸 저 면적 구하는 게 뭐야? 저거 DS가 뭐였어요? 한 조각. 그게 이제 부채꼴 넓이처럼 나와서 좀 특별한 공식이 있었지. 그래서 면적은 자주 나와요. 극방정식이. 근데 이 회전체 부피는 그냥 매개곡선이기 때문에 매개곡선으로 이해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별로 시험에 낼 거리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잘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 식만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도 원판 공식에서 유도를 해보면 우리 파이 앞으로 빼고, 자, 세타 1부터 세타 2까지. 이제 R 대신에 Y 대신에 뭐 돼? 이걸 매개변사 시킨 거. 그 매개변사 함수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럼 R 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 주고, 그 다음에 이거 D 세타 나눠줬으니까, 자, 요거 미분한 거. 그 R 코사인 세타. 요걸 미분 한번 한 거.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D 세타. 자, 이렇게 이제 쓰면 되죠, 그냥. 그치? 이거는 뭐 곱미분으로 표현할 수 있긴 하죠. 근데 뭐 굳이 그 표현까지는 안 써도 되겠지. 자, 이 Y축 회전체 마찬가지고. 이거는 R제곱 그 코사인 넣어야죠. X니까.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자, 이거는 곱미분으로 또 미분하고, 그 다음에 저 적분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좀 시험에 나오기 쉽지 않을 수 있냐면, 이게 좀 적분이 되는 형태여야 되거든. 이 피적분 함수가.
근데 이거 막 R 놓고 그러다 보면 식이 되게 어려워져. 그래서 막 적분하기 좋은 모양이 별로 안 나와요. 애초에. 그렇다고 너무 쉬운 식이면은 예를 들어 원이다. 그럼 9의 부피 공식으로 구하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굳이 이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내는 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셔도 되는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매개 변수화 시켜서 하는 거. 자, 우리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